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블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 박사님.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기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원 정기원 해주시는 귀동냥님, 눈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정기원 해주고 계시는 운나이27님, 팟빵으로 2만원 정기원 해주고 계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데이터리그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트위터 계정에도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lick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박사 여기 스트림야드 쓰는데 이제 되게 능숙해졌네요. 이메일 그럼요.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힌데? 옛날에 약간 삐걱삐걱거렸는데 지금 아주 그럼요. 그냥 아니 할 딱 때마다 맞게 맞아. 들어가네. 맞아. 이거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어. 오늘은 지금 켜놓고 준비도 다 돼 있었어요. 전문 유튜버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이, 잘해야지. 네. 맞습니다. 요즘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박 박사님? 네, 이제 오늘 녹음날 기준 오늘이 퇴사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축하해야 되는 거죠, 이거? 축하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좋은 데 갈 시간에 거니까. 지난 시간에도 퇴사한다고 이제 얘기한 거 확정 지어는 놨는데 이제 확실한 퇴사일로서는 오늘인 것 같고, 그리고 덕분에 싱숭생숭하네요. 네. 지금 그러면 자유의 몸이에요, 지금은? 네, 어디에도 맞습니다. 소속이 안 되어 있는. 지금 자체는 완전히 이 오. 기간이 길어지면 어. 보험, 4대 보험 아. 직접 내야 되고 개인 의료보험 돈 가입자를 내야 지역 되고 지역 가입자 가입자로. 돼야 되고 약간 이런 타이밍. 예. 그래서 그 그래도 사이에 지금은 좀 홀가분하겠어요. 되게 오랫동안 메인 몸이었는데. 그쵸? 그렇게 진짜 따져도 오랜만 사실 아니에요? 그쵸. 이번에는 3년 좀 넘게 있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있던 회사 중에는 가장 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래도 인제 큰맘 먹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뭐라 그래야 돼? 그게 큰맘 먹고 간다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제가 지금 옮긴 데가 또 막 나를 다 쏟아부어서 막판에 무조건 다 해낼 거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건 또 아니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거 아니니까 설렁설렁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약간 이래서 이제 약간 늙은 느낌? 나이 찬 느낌이 팍 나는 거지, 그런 데서. 예. 아니 그런 걸 알고 벌써 그러면 있거든. 어떡해. 이게 제가 이걸 상상해서 간다고 해서 그대로 될 거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큰일 났다. 예예예. 그리고 지금 요 회사의 어떤 직무에서 '아 내가 이런 걸 하겠지. 그래 좋아. 그럼 나는 이거 갖다가 다음번 이걸 노력해서 다음번 뭘 해야지.'라고 상상해서 음. 간다고 한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음. 예. 당장 지금 회사만 해도 그쵸. 그 예. 챗봇 엔진 개발자로 취업을 하고 바로 인프라 엔지니어로 빠졌으니까. 음. 예. 저는 들어갈 때 상상도 못 했던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깐 여기도 어떻게 아마 풀릴지 모르죠. 그죠? 가 맞아요, 봐야 맞아요. 알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일지를 이제 지금 판단할 수 없고, 그리고 음. 그게 신입 기획자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특이한 상황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주변의 다른 친구들을 봤을 때도 어떤 걸로 채용을 한 것 때문에 들어갔더니 딴 일을 하더라, 이런 경우 되게 많고, 그리고 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빨리 퇴사해 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예. 예상과 너무 달라서 예. 그럴 수 그리고 있겠죠. 제 대학교 친구 중에, 저는 기계공학과 출신이니까 LG에 종합기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다른 뭐라 그래야 되지? B2C용 제품 개발하는 곳? 이거랑 음. 몇 가지 선가 돼 갖고 그중에 나는 요걸로 하고 싶어."라는 것 때문에 어디를 선택을 했는데 가자마자 바로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면서 자기가 원래 가려고 한 걸 전혀 못한 다른 데로 가 버린 거예요. 어허. 그거 하려고 이 3개 중에 그 회사를 선택한 선택해서 건데. 갔는데. 예예예예.
뭐 그런 그것이 얘기 인생이다. 네 그것이 인생이다. 어. 비일비재합니다. 음. 저도 아니 뭐 지금까지 어떻게 한 번도 보면 그랬던 것 같고 네. 그런 것에 예측할 수 없음에 익숙해지는 과정인 것도 같아요. 그죠, 나이를 그죠. 먹는다는 게 음.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오히려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쵸. 오히려 좋아 마인드로 사는 게 나을 음음음. 수도 있겠다는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그 이제 저는 그렇게 된 개인적으로 걸 박 박사를 네. 매우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진심으로. 왜요? 뭔가 '박 박사를 닮기에는 좀 그릇이 넓을 필요가 있다. 하고 싶은 아 걸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아 이참에 좀 그런 타이밍을 만난 게 아닐까. 좀 이렇게 날개를 좀 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쪼끔은 그런 공간이 생기지 않나. 진짜로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는 제가 기대를 좀 하는 네 정작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가서도 여러 가지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좀 여러 가지 제가 하는 활동에 시너지가 좀 같이 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 일을 했던 것 중에 뭐 제가 방송에 써먹을 만한 콘텐츠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콘텐츠 준비가 제가 회사 일을 대비하거나 아니면은 회사에 도움되는 공부 과정이 되든지 약간 요런 시너지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요. 가서 점점 예. 잘 돼야 돼. 잘 돼야 재밌는 방송도 또 나오지. 그러니까 아니 방송 회사 일 에피소드 약간 요런 거 써먹는 게 그래. 사실 예 그렇잖아요. 신나고 재밌는 경험을 하고 와야 또 여기서 풀어줄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쵸. 그게 성공해야 재밌기를 되겠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 특히 이제 '조직 관련된 일들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음. 예. 그쵸. 막 변화무쌍한 것들을 경험할 테니까 그 과정에서 또 보게 되는 것들이 있겠죠. 네. 맞아요. 그때 계속 저희가 전에도 한번 데이터 조직 음. 어떻게 꾸려야 되는가 아니면 맞아요. 이제 조직의 형태가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약간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리더십 같은 거에 대한 얘기들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저는 경험이 없는 채로 얘기를 했었어야 돼서 그냥 제가 본 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다른 것들을 갖고 그냥 얘기하기 정도만 됐었어 갖고 제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아마 음.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뭐 확정되고 출근하고 나면 그때 또 한번 공유 드릴게요. 네. 나중에 뭐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하는지 이런 얘기 아마 기회가 되면 박 박사 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재밌는 일 할 것 같아요. 아 네. 아직은 시작은 안 했으나 예. 네 재밌게 할 수 기대는 많이 있기를 된다.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 팀장은 혹시 뭐 없습니까? 네 뭐 저는 네 여전히 뭐 별일 없이 잘 살고 있고요. 네. 별일 없습니다. 뭐 항상 저는 별일이 없네요. 왜 이렇게 별일이 없지? 근데 이게 제 삶의 모토이기도 해요. 그냥 뭐 별일이 없기를이 별다른 모토인 거군요. 예. 네 뭐 음. 엄청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즐겁게 살면 좋겠다. 뭐 이런 모토를 갖고 음. 있기도 합니다. 네. 그것도 뭐 방법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뭔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제 일이랄 걸 공유할 게 많이 없거든요. 사 다 다른 실제로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근데 뭔가 방송 일하고 자꾸 얘기를 꺼내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억지로라도 뭐든지 좀 찾는 것 같고. 예. 근데 그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음. 그게 안 좋다라는 피드백이랑 좋다는 피드백 두 개가 양립하는 상황이라 고민 중이에요. 계속 이걸 할지 줄일지.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는 점프하고 싶어 하기는 하더라고요. 음. 네. 아. "너의 개인사는 안 궁금해. 콘텐츠만 내놔라." 이런 예예예예. 그리고 그럴 수도 있죠. 앞에도 맞아. 심지어 그거잖아요. 그 약간 뭐지? 정형화된 인사말 같은 걸 맨 앞에 하잖아요. 그치. 예.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후원 이런 것들을 감사함을 맞아. 담는 굉장히 맞아. 중요한 멘트인데도 약간 그냥 건너뛰기 같은 느낌이 돼 버려서 고게 쪼금 아쉬운 맞아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저도 뭐 팟캐스트 되게 많이 듣는데 많이 네. 방송을 들으면 몇 분 몇 초까지 광고고 쓸데없는 얘기구나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죠. 밑에 타임라인 보고 다음 눌러 가지고 넘어가서 듣기도 하거든요. 좀 음음음. 미안하긴 하지만 심지어는 '야 요게 모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동으로 스킵해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콘텐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이었네요 지금 들어보니. 네. 근데 그냥 아마 박 유튜브 박사 예. 얘기 듣는 거 재밌어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음. 그런 뭐 개발자의 개인사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볼 일이 잘 없잖아요. 뭐 콘텐츠 그것도 얘기는 많이 그렇죠. 예. 있지만 개발자들은 뭐 직무 선택과 관련해서 이런 갈등들을 하는구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전해 주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거 듣기 싫은 분들은 이미 우리 방송을 안 듣고 계시겠지. 이 얘기 3 뭐 년째 했는데 지금. 뭐 어 그렇기도 하고 스킵하겠죠 잘. 그니까요. 네. 우리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얘기 합시다. 알겠습니다. 알아서 들으시겠죠 뭐. 좋아요. 그러면 네.
이제 슬슬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음. 오늘은 제가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아. 오. 우선은 모시고 나서 네, 어떤 분인지 소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은진 님이시고요. 간단하게 먼저 직접 자기소개 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기업 인사팀에 이제 갓 입사한 지 2달째 돼가고 있는 와. 이은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찐 신입사원. 네. 진짜 2달에 그러네. 신입사원. 2 달이니까 그러네요. 네. 이제 2 저랑은 달도 안 어떤 됐습니다. 인연이 있냐면 2 달이 아직 안 됐어요. 네. 아직 2달 차. 네, 2달 네. 차. 7월 저랑은 입사. 어떤 인연이 있냐면 제가 인제 오랫동안 교육을 하고 있는 기업 연수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데이터 분석 관련된 과정에 조교님으로 되게 오랫동안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같이 일한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계속 네, 맞아요. 보면서 1년. 네, 제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그러면서 인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지 님이 어디로 가서 어떤 일 하실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던 차였는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전해 들은 바 우리가 했던 조과장이 했었던 HR 관련 방송을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취업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받았고, 그러고 났더니만 결과적으로는 조과장이 있는 그 회사에 갔다더라. 그래서 그것도 심지어 같은 HR 조직으로 갔다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죠.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예, 불러 모셔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인연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뭐 아직 이제 시작을 막 하셨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주로 어떤 직무를 하시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일 네. 하시게 되나요? 그거에 앞서서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사람 일이 알 수 없고 어떤 일을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그 그거 어, 벌써 경험담을 HR이 느끼라고? 아니시게 됐나요, 이제? 네. 그니까 무슨 일인데요? 나누어 주셨는데, 제가 이후에 말씀 당연히 드리겠지만 원래 전공이 교육학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 인사 조직이 됐으니까 신입이니까, 그리고 뭐 해봐야 신입 교육 같은 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치 받은 부서가 놀라실 텐데 노무로 배치가 됐어요. 부사가. 노무. 네. 아. 그래서 노무랑. 노조 대응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팀에서 이제 노조 대응, 여기가 본사 HR이다 보니 노무 팀에서 같이 이제 ESG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도 같이 대응을 하는 그런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쪽 업무를 좀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옛날에 나오셨던 이중학 님인가요? 네, 네네. 중앙님. 네, 맞아요. 그 ESG 관련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뭐 HR에서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아마 저도 그런 일들을 조금 하게 되지 않을까,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방송도 들으셨구나. 네, 저는 그 방송에서는 그게 진짜로 우리나라 조직들도 그걸 진짜로 챙기게 될 것인가, 그냥 유행처럼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제 스스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말씀 듣고 보니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당장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네요. 네, 좀 꽤 진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신입이라 뭐, 네, 근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심이지 않나. 네. 지금 있으신 그러면 기업이 약간 좀 그런데 미리 챙기려고 하는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어. 다른 데에 비해 유난히 약간 그런 느낌이 조직의 네. 특성상 네네. 맞습니다. 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뭐 조직 문화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모두가 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돌고 돌아서 인사팀의 노무와 ESG 지표를 대응하게 되신 은진 님께서는 어쩌다가 이쪽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일단은 제가 이제 모신 거는 네. 데이터와 관련된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런 인연으로 제가 또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모시게 되었는데, 아까 원래 전공이 교육학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왜 교육학을 처음엔 공부하기 시작하셨나요? 그러다 어쩌다 데이터 쪽으로 가신 거예요? 네, 우선 교육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고등학교 때 왜 그런 패기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막 진짜 막
우리나라 교육이 좀 마땅치 않은 것 같고 그쵸. 우리나라 학교는 예. 잘못됐지. 네. 학교가 막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어릴 때 그 국제기구라고 하죠. 그런 데서 좀 일하고 싶었어요. 유네스코나 유니세프 같은. 네. 그런 데서 이제 교육 특히 제3 세계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하고 싶다. 이런 좀 꿈이 있었습니다. 큰 꿈이 있었어서 교육학과를 3년 내내 이제 지망을 해서 좀 포부를 안고 선택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교육학을 공부할 거야.'라는 맞아요. 결정을 해 두고서는 목표 삼아서 공부를 한 거군요. 네. 음. 그래서 네. 근데 교육학과에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뭐 대한민국 교육이든 뭐 세계 교육이든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친구들이 많아요. 나중에 되는 건 나중의 모습은 또 별개의 일이고 어쨌든 들어올 때는 그렇다. 네. 교육학에서 네. 그러면은 그게 다를 거잖아요. 교육학은 약간 정책이랑 행정에 관련된 교육 학문이고 음. 그다음에 그 학생들을 진짜로 지도하는 곳은 교 그쵸. 뭐지? 이게 예. 약간 교습 교원대? 학교마다 약간 이런 네.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교대. 교대 교대 그치. 예예. 네. 이게 일단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치려면 교대를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음.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을 가르치고 싶은 애들은 사범대로 갑니다. 일반 그래 대학교에 사범대 있는 맞아. 네 네네네. 사범대로 가고 이게 학교마다 다른데 저희 학교는 교육학과가 사범대 안에 있어요. 네. 아. 그렇고 이제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게 교육이 행정이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교육은 되게 넓은 약간 저희 교육 철학인가? 그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교육은 좀 나쁘게 말하면 잡학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육 응용학, 행정학도 응용학. 있고 잡학이라고 네. 그러면 좀 그렇고 응용학. 그 교수님이 네 맞아요. 응용학이라서 네. 이제 뭐 교육 행정도 있지만 교육 심리도 있고 제가 석사 전공을 한 교육 통계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 철학, 교육 교육 통계. 사회학 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다른 사회과학 그 전공 이름 앞에 교육만 붙이면 되네요. 맞아요. 행정학 앞에 교육행정이 맞아요. 있고 심리학 앞에 교육심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다른 기초 학문들의 내용을 교육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음. 만들어진 전공일 테니까 그런 응용의 성격이 있을 거는 같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고 싶어서 교육학을 공부하게 되고 이건 아니네요? 아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선생님의 꿈은 아니고. 없었고 만약에 선생님을 음. 하고 싶었으면 오히려 교대를 가지 않았을까 그치, 이런 그치. 방금 생각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범대랑 교대가 음. 좀 더 그 음. 선생님으로서 가는 길인 것 같고 그 맞습니다. 처음부터 경적 교육학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그것 때문에 지정해서 갈 거야라는 걸 음. 알고 선택하셨다는 거니깐 그 음. 부분은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음. 저는 제가 수능 제가 몇 번 봤지? 3번 봤나 봐요? 3번 봤는데 3번 볼 때 동안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그 왜 보통은 점수 그렇죠. 맞춰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보통이죠. 배치표 보고 예예. 그치, 그치, 그치. 그래 네. 갖고 그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아 어떤 학과를 가야겠다.'라는 게 이미 그리고 심지어 그게 어떤 공부를 하는 곳인지 안 채로 간다는 게 그럼 많이 약간 김연아처럼 처음에 어릴 때부터 피겨 스케이팅 하는 것 마냥 굉장히 음. 행운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음. 이게 근데 뭘 배운지 알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단지 지금 방금 그 목표를 네. 갖고 교대를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 그쵸. 실수는 안 네. 한 그건 거잖아. 네네.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예. 네. 그 실수를 안 한 게 대단하다는 거지 제 말은. 아 그러니까 교대하고 교육학을 구별할 줄은 알았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하더라도 예예. 그것만 하도 아 어디야 하는. 아니 엄청난 거죠. 왜냐면 뭐 무슨 학 이런 얘기를 대학교 가서 처음 듣잖아요. 뭐가 맞아요. 있는지를 처음 아는데 그걸 이제 미리 알고 선택한다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은진 님은 그 교육 세부 전공들 중에서 특히 어떤 쪽에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석사 때는 일단 교육 통계를 했었는데 그 교육 얘기를 통계. 하려면 네 얘기를 하려면 제가 왜 통계를 복수 전공을 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학부에서 통계학을 복수 맞아요. 전공을 한 거예요? 네네. 어.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통계 복수 전공을 했고 그게 재밌다 보니까 이제 석사를 재밌었다고요? 선택할 때 네 네. 좀 네. 그렇다 보니 석사 뭐 때 이제 본인도 뭔가가 네. 우스우신가 봐요. 어떤 면에서 좀 매력을 느껴서 복수 전공을 하셨어요? 통계학을? 어 이게 제가 뭘 배우는지 정확히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1 학년 때 처음 들었던 전공이 교육 철학이랑 교육
교육학 개론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막 엄청 좀 나이 지긋하신 교수님들이 강의하시고 앉아 가지고 막 계속 토론을 하는데 그게 너무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정량화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음. 나는 좀 수학적인 거나 아니면 좀 딱 떨어지는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러면 뭐 경제학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맹큐의 경제학을 들고 경제 원론 시간을 갔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긴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나와서 통계학을 한번 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경제학을 해 보고 어. 그 어 토 이건 아니니깐 '통계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저는 그 돈과 관련된 게 좀 좀 딱 너무 사실 통계학 하는 입장에서 "경제학이 딱딱해요."라고 말하긴 좀 일관되지 않을 수 있는데 경제학보단 어. 통계가 좀 재밌어 보였어요. 아 경제학은 너무 돈을 밝혀. 너무 돈 얘기만 맞아요. 한다. 아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 걸까요? 네. 주제가?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음. 교육학에서 다루는 얘기들이 교육 철학이나 교육학 개론에서 다루는 얘기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좀 정량적인 그런 이론의 토대를 두고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인상이 음. 있는데 그렇진 않은가 봐요? 이게 또 교수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느냐 아니면은 어떤 방식을 뭐 채택하셔서 이거 어떻게 가르치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느낀 바로는 너무 이게 토론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잘 모르는 1 학년 애들이 음. 앉아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는데 아. 저는 그게 너무 약간 아. 답답하기도 하고 저는 뭘 배우고 싶은데 물론 토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지만 뭐랄까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좀 열심히 빡세게 공부할 수 있고 막 시험도 빡세고 이런 걸 좀 해 보고 싶었어요. 아 교육학 개론은 네. 빡세지 않더라. 네. 아니죠. 그러니까 인제 약간 그 어어. 뭐지? 시스템의 설계가 네. 내가 약하게 하든 세게 하든 그걸 유연하게 받아주는 설계다 보니 약간 그렇게 느끼신 것 같고 아마 음. 좀 더 정형적으로 설계돼 있어서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게 힘들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쪼금 더 안 느낄 수 있는 설계였던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니깐 좀 답이 있고 그 상태에서 논의를 하면 모르겠는데 다 답 없이 네. 썰들만 풀고 있으니까 그게 좀 네. 답답하게 느껴지셨나 보네요. 이거 네. 공부한다고 답이 쥐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가 답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 경제학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통계학으로 갔다. 그럼 지금은 생각해 보시기에 그때의 선택이 잘 하신 것 같나요? 통계학이 가지고 계셨던 인상과 좀 맞던가요? 네. 그때 사실 어떤 생각으로 정확히 시작했는지는 막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좀 뭔가 재밌어 보이고 그리고 막 막연하게 생각해 봤을 때 통계라는 게 뭘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하면은 딱 금융밖에 못할 것 같은데 통계를 하면 다양한 분야의 음. 데이터나 자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고런 생각으로 맨 처음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네. 방법론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거네요. 어떤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기보다는 네. '통계학적인 방법을 익혀서 다양한 분야에 음. 적용할 수 있겠다.' 여기에 매력이 있다고 느낀 거군요. 네. 사실 처음부터 음. 뭐 '통계를 이론적으로 나는 막 파보겠어.' 이런 음.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어떤 툴로서 내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수단도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음. 고게 학부 때의 선택이었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그럼 아예 통계학을 그냥 석사 때 전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교육 통계를 전공을 한 거죠. 맞아요. 예. 그것도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진짜 사실 통계 그 일반 대학원 그 입학 시험 준비하려고 책도 다 샀었고 회계 분석이랑 아. 수리 통계가 시험 과목이거든요. 책도 다 샀었고 '준비를 실제로 좀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곰곰이 고민을 해 봤어요. 제가 진짜 뭔가 관심 있어 하는 게 뭔지 더 재밌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저희 학교 통계대학원은 금융이나 바이오에 좀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좀 저랑 너무 관심이 없었고 일단 그리고 어.
네. 그리고 약간 좀 "이론 베이스의 교수님들도 많다." 이런 소문을 많이 들었어서 저는 뭔가 새로운 통계 방법론을 개발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내가 이걸 분석을 하면 했지 통계 방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음. 그러면 오히려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교육의 통계에 교육 데이터를 좀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 통계 쪽으로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엔 통계학 자체라기보다는 이거를 어디에 응용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그러다가 그게 교육학이 또 본인의 관심사랑 맞으니까 네. 그쪽에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고. 네. 그러면 석사 과정에서는 통계학도 공부하고 교육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교육 통계라는 게 따로 하나의 분야로 음. 있는 거예요? 교육 통계라는 게 따로 하나의 분야로 있고 영어로는 어. educational statistics라고 하고요. 아니면 뭐 측정 통계라고도 많이 말을 해요. 뭔가 사람의 행동을 측정하거나 뭐 심리를 계량하거나 이런 쪽이라서 네. 고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교육학 자체를 배우진 않았고요. 오히려 교육 데이터나 이런 패널 데이터 같은 거를 분석을 할 때 주로 쓰이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심리학에도 계량 심리학인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아 그런 거랑 비슷하고 실제로 저희 지도 교수님 전공이 그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사실 그 심리학회에 네. 교육학 전공한 분들이 논문 발표 많이 하고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또 학제 간 연구가 되게 네. 활발해요. 네. 교육학 하신 분들하고. 그러면 근데 어쨌든 전공이 중심은 교육학에 있었던 거면 네. 바로 석사 과정에 가서 그런 방법론에 포커싱된 수업을 듣고 이런 게 좀 어렵지 않나요? 그냥 학부 수업도 어려울 것 같은데. 아 통계 말씀하시는 어떤 그렇죠. 뭐 음. 네네. 통계학적인 근데 기본기가 뭐 통계학을 학부에서 전공해서 좀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석사 과정에서 방법론을 다룬다고 하면 그쵸.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음. 하시거나 커버를 하셨는지. 아 근데 확실히 어려운 건 있었어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들어갈 때 기껏해야 약간 사실 쪼끔은 '그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저는 약간 통계학과 복수 전공까지 하고 들어간 케이스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저희 랩실에는. 아. 그랬었고 아예 그래서 그쵸. 그걸 네네. 교육학에서 그냥 바로 교육학 석사를 간 걸 그냥 테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아예 상관없는 복수 전공을 하고 오는 뭐 사람도 있었다고 들었고 그래서 '엄청 어려울까?' 이 생각을 좀 안일한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확실히 좀 방법론 자체가 엄청 다른 의미에서 고도화된 느낌이었어요. 제가 통계학과에서 배웠던 거는 요인 분석, 뭐 PCA 주성분 분석 이런 거 배웠었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수업도 좀 듣고 이제 교육학 석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고도화되는 건 머신러닝 같은 게 아니라 뭐 구조 방정식이나 요런 거 있잖아요. 아. 고런 연구 방법론에서 되게 어려운 방법론들 위주로 이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이런 의미에서 어렵다는 거였구나.'를 1 학기 때 좀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학부 때 통계학 전공의 수업을 들었을 때는 잘 접해 보지 못했던 하지만 교육학이나 사회과학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이런 고급 분석 맞아요. 기법들을 석사 과정 가서 처음 들어보니 '이게 네. 뭐지?' 이렇게 되는 거군요. '내가 네. 알던 이게 통계학이랑 좀 뭐지? 다른데?' 이런? 네.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머신러닝 이런 거를 통계에서 배웠어도 뭔가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에 막 적용을 못 하겠었는데 오히려 여기 연구 방법론 쪽이 오히려 좀 더 재밌는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음. 점에서는 되게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변수 간의 관계를 이렇게 뭐 구조 방정식으로 나타낸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뭔가 머신러닝을 배워서는 하기 어려운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어려운 걸 배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예 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고급 분석 기법까지 알게 된 것이 오히려 네. 재밌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음. 하긴 뭐 지금도 여전히 구조 방정식 모형을 많이 쓰고 네. 있고 교육학에서도 그렇고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음. 거의 약간 끝판왕처럼 취급되는 그런 네. 방법론이잖아요. 여전히 네.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그런 것까지 다루면 재밌다고도 느낄 수 있겠네요. 왜냐면 저도 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 구조 방정식 모형 때문에
되게 골머리를 앓고 음. 고생하고 이런 적합도 안 나와서 막 논문 접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이렇게 화려한 분석 기법을 굳이 내가 써야 되는가 이런 자괴감도 좀 들고 했는데 그런 걸 오히려 재밌다고 느끼셨다고 하니까 음. 그 지점이 좀 신기한 것 같기는 하네요. 누군가한테 아 그래요? 복잡하니까 싫은데 복잡하면 싫지 않을까요? 너무 복잡한 모형을 써야 되면? 맞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즐거운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니까. 지금 뭐 다 지나서 즐거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럴 거예요? 네. 그러겠죠. 뭐 그 당시에도 즐거웠을까? 네. 맨 처음 배울 때 음. 진짜 너무 어려워 가지고 사실 국문 책이 나와 있지만 엄청 잘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원서로 많이 봤었고 원서랑 음. 구글링을 진짜 많이 했었죠. 뭐 뭐 선배들한테 모르겠어요. 아름아름 배우고. 아니 제가 받는 인상은 뭐였냐면은 이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고 가르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한글 자료로 돼 있는 것 중에 정말 정확하게 돼 있는 자료도 거의 없어요. 진짜 그래요. 예.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경영 때 구조 방식 했으니까 찾아보는데 음. 뭐 모더레이터 그다음에 그 뭐지? 미디에이터, 다른 거 모더레이터. 2개 있잖아요. 예. 근데 네. 조절하고 그거를 매개. 조절 매개. 예. 근데 마음대로 쓰고 근데 그게 잘못됐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왜냐면 논문 출간 때까지 가 있는 건데 잘못 쓴 것들이 천지란 네. 말이야. 그래 갖고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갖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래서 보통은 적합도가 나올 때까지 모형을 이리저리 바꿔 보죠. 그러고 나서 그게 나오면 그거에 아니 맞게 모형을 잘못 이론을 썼다니까 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 애초에. 그래서 아 뭐 진짜.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석사 과정에서 써야 되는 방법론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이제 이 분야의 전반적인 이론을 다 섭렵한 분들이 좀 아주 큰 모형을 만들 때 쓰기에 적합한 모형이 아닐까. 그래서 방법론을 알고 있는 건 좋지만 석사한테 요구하는 건 좀 무리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석사 과정에서는 그냥 뭐 단순한 실험 설계를 해서 연구를 진행하거나 뭐 단순한 선형 모형 정도 쓰는 것만 해도 훌륭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야 네. 오히려 이론을 좀 탄탄하게 다질 수 있으니까 방법론의 맞아요. 얽매이기보다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근데 또 뭐 은지님이 전공하신 곳은 아예 방법론이 전공인 곳이니까 그죠? 맞아요. 이런 걸 뭐 쓰는 게 맞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다양하게 약간 다양한 방법론을 많이 배워서 좀 여러 데이터셋에 적용해 보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 석사 논문은 꼭 그렇진 않고 이제 한 방법론을 정해서 약간 시뮬레이션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앞에서 많이 다양한 방법 가지고 돌려본 경험이 약간 '아 이 방법론 좀 더 공부해 보면 좋겠는데.' 의 아이디어를 주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뭔가 다양하게 분석해 본 것들 중에 내가 좀 더 연구해 보고 싶은 거 뭐 이런 걸 하나 선택해 가지고 이제 저는 석사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도구들을 다 한 번씩 써 봤으니까 네네네. 이 맞아요. 중에 나한테 적합한 게 뭔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네. 그걸 좀 더 깊이 팔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요게 방법론 전공이 좀 다른 지점이네. 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이 사실 저희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은 그냥 교수님이 쓰라는 도구 쓰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저도 이걸로 몰랐는데 써라 그렇다고 하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왜냐면 보통 지도 교수가 선호하는 방법론이 있거든. 그 지도 교수가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는 있는. 자기가 오랫동안 똑같은 방식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도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게 음. 있는 거예요. 예. 네. 같은 다른 얘긴데 것들은 지도할 수 없을 거예요. 예. 그것까지는 안 가고 싶은데 뭐 아무튼 그런 선호하는 것이 있다. 그걸 네. 따라가는데 맞아요. 방법론 아니 쪽의 지도 심지어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네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 학생들이 못 따라와요. 지금 방금 맞아요. 방법론만 여러 개 가르치는 분야를 2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근데 네. 어떤 도메인에 대한 이론 설명만 2년 한 것 같다가 방법론을 교양 수준으로밖에 못 하는데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라고 강제할 수가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게 그 교육통계학에 넘어올 때도 교육학 전공이거나 아니면 통계 전공이 아닌 상태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생각을 해 보면 전에 맨날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연구하는데 통계를 모른다고? 겨우 교양 정도 듣고 연구를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다행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통계학은 그런 방법론을 교육하는 곳, 그리고 그거를 네. 연구하고 적용할 때 사람에게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안하는 곳 같은 느낌이라서 그게 되게 은지님께 잘 맞는 부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느껴지네요. 네. 보통은 괴로워하는 지점인데 은지님은 그걸 재밌어했다는 점이 좀
그게 아 그게 지금 쟤만 재밌네요. 찍먹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비화된 것 같아요. 아하. 찍먹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직 아. 뜨거운 맛을 더 네. 봤다니. 아 그럼. 이런 박사를 도메인 안 쪽 해서. 공부하느라 정신 없었으면 그쵸. 네. 박사를 안 해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러면 인제 주로 데이터를 다루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석사 과정에서 많이 공부를 하셨겠군요. 네. 아무래도 근데 사실 그걸 또 회사에 와서 쓸 수 있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다양한 어. 기법을 배운 건 석사에서가 맞고 근데 이제 좀 제너럴한 통계 기법들 있잖아요. 뭐 아누바, T-테스트 아니면 이런 것들은 다 통계학과에서 배운 것들 가지고 이제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음. 지금 이렇게 전공을 하면 뭐 네. 원래 다른 주변의 분들은 취업을 어느 방향으로 가나요? 혹은 은지 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취업 얘기로 약간 넘어가면 이게 되게 사람마다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취업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실 사기업에서 갈 수 있는 데가 흔히 말하는 이제 데이터 분석팀으로도 가고 아니면 아무래도 전공이 좀 그렇다 보니 인사팀으로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 저도 약간 고민을 했던 지점이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찐 데이터 분석으로 가자니 거긴 뭔가 막 AI 같은 거 개발할 것 같고 음. 머신러닝 기법들을 좀 더 고도화 시켜 가지고 막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인사팀으로 가자니 엄청난 통계 기법이 막 지금 당장 한국 기업에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괜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면도 있고 약간 요런 게 저의 좀 딜레마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 네. 그 음. 데이터 분석 주니어를 따로 채용을 직접 해요? 저는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니까 궁금해서 아 질문 드리는 주니어라는 건데. 게 그 신입사원 예예. 말씀하시는 신입사원? 건가요? 네네. 그죠, 그죠. 네네네. 채용을 하고 실제로 저도 그래서 2개 다 썼어요. 데이터 분석 직군이랑 인사팀이랑 인사 직군이랑 둘 다 음. 음. 원서를 냈었고 네. 아 그럼 양쪽 다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근데 사실 만약에 만약에 둘 다 되면 인사로 가야겠다는 가치 판단 정도는 돼 있는 상태에서 했었어요. 아. 사실 인사를 더 하고 싶었는데 인사가 워낙 적게 뽑는다는 그런 얘기도 많고 괜히 불안한 실제로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물론 데이터가 분석팀도 많이 뽑는다는 얘기는 네 아닌데 그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뭐 인사가 예를 들어 몇 명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인사가 뭐 2명 뽑을 때 데이터는 한 10명 뽑을 것 같은 느낌의 네. 음. 또 요즘에 뭐 약간 네. 붐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기회가 더 상대적으로 많을 수는 있겠네요. 네. 음. 데이터 분석이 여전히 붐인가요? 학생들 수준에서의 인상은 어때요? 여전히 근데 사실 '석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음. 이게 데이터 직군도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 사이언스랑 데이터 엔지니어링으로 나뉘는 거 맞나요? 네네. 맞아요. 네 고렇게 분류를 보통 많이 그렇게 하는데 엔지니어링은 학사를 많이 뽑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어널리스트 아니면 데이터 분석은 석사가 조건인 데가 되게 많고 고런 추세가 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 그래 가지고 이제 네 데이터 분석하려면 석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통계학회를 했었을 때 친구들 아니면 통계학 하는 애들 사이에서 "통계 분석 으로 가려고 하는데 석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통계학 음. 전공한 학부가 통계학인 경우에도 네. 석사까지 네네.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다는 거군요. 네. 음. 근데 뭐 그게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음. 데이터 분석은 어쨌든 이제 도메인 널리지랑 융합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음. 되잖아요. 그러면 '학부 때까지의 지식만 가지고는 쪼끔 어려울 수 맞아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석사 때 가야 좀 음. 익혔던 기술들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 보는 뭐 프로젝트들도 해 보고 이런 경험들이 생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해 봐야지만 실무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주어졌을 음. 때도 좀 응용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부 때 다루는 데이터셋들이라고 해 봐야 너무 단순하고 사실은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학습만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석사를 요구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음. 하네요. 네. 음. 그리고 뭐 요즘에 그냥 석사가 허들을 만들려고 많 한 게 아닐까요? 그냥 허들을 그러니까 만든다? 어 너무 석사가 워낙 많아서. 많으니까 음. 지원자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냥 허들을 만든 게 아닐까? 뭐 석사생도 많고 학부생도 많다고 하면 석사생 데려가면 되니까 이렇게. 그쵸. 아 그죠, 그 그죠. 회사 입장에선 네. 사실 그거는 약간 뭐 약간 그 대기업들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지금 그냥 석사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이공계 박사가 몇 명이냐 이거 음. 갖다가 프로젝트 그 뭐지? 국가 프로젝트 낼 때 아, 인력 수주 여부가 달라지죠. 수에 아. 예. 거기에 카운트할 수 있는 인력인가가 중요하기는 해서 석사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이제 아주 중요한 메트릭은 아니고 당연히 박사가 더 중요한 메트릭이지만 석사 숫자를 채울 수 있으면 그게 학사보단 나은 선택지인 거죠. 사업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일단 그죠, 고급 그죠. 인력을 확보하는 게 나을 수도 네. 있겠네요. 예. 그게 또 그 이공계 박사 인력, 이공계 전공 인력에 대한 그 정책적 우대가 좀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할 거면 약간 그런 것도 신경 쓰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 물론 이제 저도 제가 뭐 어디 지원했는데 석사가 이공계열이 아니세요? 그래갖고 그러면 좀 어렵다. 약간 이렇게 얘기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어떤 능력이 필요하느냐 보다도 약간 인력 그죠, 시장의 그죠. 특성이 어떠하냐의 영향도 받게 음.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하긴 또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전공 분야들 엄청 많아졌잖아요. 응용 분야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석사생들이 그러게요. 엄청 많이 시장에 이미 다 석사 졸업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겠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게 될 테니까 네. 아무래도 학부생들은 좀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또 뭐 아예 네네. 박사 배출까지도 슬슬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럴 때 됐죠. 네, 그럴 슬슬 때도 됐네요. 됐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인상인데 약간 박사급이 되면은 잘하는 분들은 물론 잘하지만 약간 흑화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걸 오히려 버거워하는 그런 조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분석가를 그럴 수 데려와서 있지. 보통은 내가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일을 시켜야 되는데 박사님을 모셔오면 모시고 일해야 되니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프로젝트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담이 되는 좀 뭐 그 인력비도 비싸질 테고. 네, 그래서 중간쯤에 있는 석사 정도가 적당하겠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은지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양쪽 다 준비를 하시긴 하셨는데 네. 그 인사 직무랑 데이터 분석 직무 중에 인사 쪽으로 더 어쨌든 둘 다 되면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포인트? 지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약간 다방면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뭔가 데이터 분석가로 계속 성장하는 것 vs 인사팀에서 계속 일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을지, 뭐가 더 내가 좋을지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저한테는 괜히 약간 데이터 분석 직무로 딱 시작을 한다면 엄청난, 물론 인사가 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뭔가 그런 그 개발자들의 이직 전쟁에 저도 같이 뛰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계속 내 몸값을 올려서 이직을 막 시도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고 괜히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것보다는 나는 뭔가 어떤 한 회사에서 좀 계속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어쨌든 저는 특히 교육 통계를 전공했기도 하고 뭔가 사람 데이터 아니면 회사 안에 있는 인사 데이터 이런 거가 좀 재밌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지원했던 그 IT 기업이 하나는 SI 업체였고 하나는 통신사였는데 뭔가 둘 다 제가 원하는 그런 걸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네. 그러고 보니까 교육 분야의 일자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잘 그걸 모르지만 어쨌든 은지님이 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지? 약간 뭐 그러니까 뭐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딱히 궁금했던 없는 거는 네. 모르겠어요. 교육 교육 통계학과 관련된 네, 그러니까 아예 그 학과에 직접 관련된 일자리도 있기는 할 텐데 아예 없진 않을 네. 거잖아요. 보통 그쵸. 연구직 아닐까요? 연구소에? 네, 그러니까 연구직이거나 아니면은 교육에 관련된 우리나라 네. 정책 연구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네네. 있죠. 또 뭐가 그리고 그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중고등학교 쪽에 어떤 그런 용역에 나오는 그 비용? 예산이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디 컨설팅 하나 한 군데에서도 그런 예산으로 나오는
프로젝트 비용을 가지고 자기네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학생들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인사평가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네. 이제 반 입장에서는 이제 교우관계 평가 같은 걸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약간 그런 솔루션 개발사라든지 그런 관련 연구라든지 약간 요런 것도 분야가 있기는 한 걸로 알고 네. 있어서 네, 맞아요. 예예. 예, 혹시 그쪽으로는 고려를 하신 건지 궁금했어요. 사실 뭐 그 연구원으로도 사실 석사 이후에 연구원으로 취업하는 분도 계시고 맞습니다. 약간 그런 연구원이나 연구 기관들이 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약간 모르겠어요. 끌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약간 너무 현실적인가? 그 연구원보다 사기업이 좀 돈 더 많이 아 아. 주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너무 중요한 문제죠. 이거는 네. 자기가 직무를 결정할 때 너무 중요한 문제죠. 일반적으로 연구원들의 소득이 대기업에 비해서는 당연히 높을 수가 없죠. 예. 그것도 학생에게 그렇고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는 높지 않죠. 네. 그리고 뭔가 아 근데 연구원은 네네네. 답 말씀하세요. 답이 이미 된 것 같은데? 네, 더 있어요, 뭘 더 더 있어요. 얘기해? 아 더 그것뿐만 있어요?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얘기 한번 연구원은 들어볼게요. 네. 언젠가 또 박사를 무조건 필연적으로 하러 와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저도 잘 또 모르지만. 공부해야지 그럴 연구원으로 수도 네. 있겠다. 일하시려면. 그러네. 네. 아 막상 그렇게까지 그런데도 거기서 공부하고 더 싶진 실적이 나고 않았다. 올라가려면 어쨌든 네. 박사를 해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해했습니다. 박사는 어쨌든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시작하신 거네요? 앞으로 뭐 기회가 닿는다면 언젠가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음. 꼭 해야 막 올라갈 수 있고 막 그런 쪽에 가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음. 벌써부터 그러고 싶지 않은 느낌? 그리고 네, 그런 이유들 그리고 뭔가 사기업이 뭐 연구소보다 좀 더 그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좀 더 액티브할 것 같고 괜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음. 뭐 그런 면이 있겠죠. 왜냐면 뭐 취준생 연구를 입장에선 목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거나 봤어요. 이러진 않을 네. 테니까 기업은. 네.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보통은 맞아요. 실무와 관련된 작업들을 상대적으로는 뭐 많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아무래도 연구소에서는 연구 자체의 목적을 두고 연구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니까 연구를 만들어내야 되는 뭐 그런 특성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뭐 석사 때 이미 네. 네네네. 네. 말씀하세요. 석사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약간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은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 눈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데이터만 분석하고 거의 결과 가지고 계속 논문을 쓰는 게 되게 이게 언젠가 '이게 진짜 의미가 있나? 이게 진짜 이럴까? 어. 내가 제시하는 시사점이 진짜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자연적으로 '박사보다는 기업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석사할 때 예. 자체보다는 어떤 네. 기술의 쓸모를 더 많이 생각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좀 그런 실질적으로 스타일인 것 도움이 같아요. 되는 일인가? 네. 그런 면에서는 그럴 때 기업에서 일하시는 게 뭐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 같아도 갈 수 있다면 기업으로 가라고 권해 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연구소에서 그 고생하시는 거 너무 많이 봤어.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분위기가 바뀌기도 했어요, 사실. 음. 그러니까 연구소로 가는 게 더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말씀하신 조건 중에 이제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계속 어떤 공부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고 좀 더 자기가 하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음. 것만 생각해 보면 연구소 쪽이 조금 더 나은 선택지라는 생각은 음. 드는데 아 박 지금 박사 얘기하는 연구소는 이제 국책 연구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음. 그죠, 그죠. 안정적으로 예. 운영되는 음. 그죠, 그죠, 그럴 그죠. 수 근데 있죠. 이제 최근 좀 나쁘게 말하면 연봉 테이블이 역선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음. 막말로 지금 일반 개발자들이 우리나라 정교수님들보다 돈 더 받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연구계의 이제 연봉 테이블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그게 지금 벌써 지금 학생분들에게 전달이 되어 있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래서 예. 들으면 박사도 하면 안 되고 교수도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아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인제 금전적인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그죠, 네. 그죠, 그죠. 그렇다는 금전적 것이고. 가치만 놓고 봤을 때죠. 예.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맞아요. 없죠. 먹고 살아야 예. 안 할 되는데.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음. 아니 그것 때문에 교수님들이 프로젝트 영업하러 다니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니깐 저는. 음. 예. 그쵸. 그런 것들이 교수님들이 영업 결국에는 압박이 있죠. 음. 예. 예산을 따와야 된다는 압박이라는 게 결국에는 돈이 없기 때문인 거라서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직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음. 음.
그러면 그 취업 준비하실 때 그런 이제 뭐 취업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인사 쪽과 관련된 취업 준비라든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얻어내는 뭐 그런 출처들이 좀 음. 있나요? 그러게요. 일단 HR 채용은 어떻게 공부하지? 채용 자체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진짜 별로 듣기만 해도. 없었어요. 네. 어. 네. 그래서 일단 나오는 기업 그러니까 공고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소설닷컴이라고 광고가 아니고요. 자소설닷컴? 네, 네. 자소설닷컴이 저는 제일 유용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필터를 뭐 하는 걸어 데예요? 거기가 약간 온갖 기업의 공고가 다 올라오고 그리고 그 기업 그 공고를 클릭하면 자기소개서 문항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단톡 같은 게 있어서 그 공고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 그 기업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끼리 소통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 되게 유용하게 썼어요. 왜냐하면 HR 직무가 굉장히 적게 뽑고 다양한 회사, 많은 회사에서 뽑지 않을 뿐더러 이게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뭔가 정기적으로 계속 들어가 봐야 여기가 떴는지 안 떴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자소설닷컴이나 아니면 다른 올라온 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이트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주로 저는 자소설에서 봤고, 거기서 이제 HR로 걸어 놓으면, 거기에 HR 신입 뭐 이런 식으로 딱 걸어 놓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공고들이 쫘르르 이렇게 저한테 알림이 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지원할지 지원하지 않을지 언제까지 마감인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공고를 보고 네. HR 조직에서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구나. 이런 걸 준비해야겠구나.' 음. 이런 정보를 얻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HR 지원하면서 동시에 통계 분석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수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이건 취준할 때 그러니까 딱 취업 그 원서 쓸 때 알아본 건 아니고 한 석사 초반에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HR 나는 좀 관심이 있는데 이거 요즘 통계하는 사람 과연 뽑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네. 네. 근데 몇몇 공고에서는 실제로 뭐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대 사항이 막 적혀 있기도 했었어요. 2021년 어. 정도?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수요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좀 자신감 가지고 취업 준비 시작할 때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음. 통계학 쪽에 공부를 했다는 것이 도움이 좀 됐던 거예요? 은주 님이 취업하는 데에는? HR 취업하는 데는 저는 확실히 '아 얘는 좀 특이하네.' 이렇게 눈에 좀 띄게 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얘기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통계학하고 나서 인사 네. 쪽으로 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는 거군요. 제 체감상으로는 그랬어요. 특히 석사까지 어. 뭔가 하고 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네네. 찾고는 보통 있고. HR은 아무래도 경영학 약간 요런 전공 쪽 사람들이 오는 걸 네. 테니까 예. '프로젝트 해본 맞아요. 정도 레벨에서 공부를 하고 지원하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약간 네 오히려 고런 점들이 쪼끔은 어필이 됐었고 대신 제가 좀 주의를 했어야 되는 점은 아무래도 '우리 조직에선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없고 관리가 잘 안 돼 있는데 얘가 와서 실망하고 막 다른 데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괜히 누가요? 뭔가 면접관이? 네네. 괜히 핏이 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우리는 굳이 HR 아. 데이터 안 분석하고 싶은데 아니면은 지금 당장은 막 할 여력이 없는데 얘가 약간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HR 아. 자체에 관심을 피력하면서 동시에 '아 근데 저는 데이터 분석도 좀 할 줄 알아요.' 이런 스탠스로 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 은주 님이 네. 인사 담당자 입장에 빙의를 해 가지고 네. '내가 너무 통계학적인 걸 어필하면 오히려 네.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강조하진 않았다. 네. '나는 인사에 인사할 때는 관심이 많은 그랬어요. 사람인데 네네. 그냥 분석 기술을 쪼금 가지고 있는 정도.' 요 정도로는 어필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어. 지금 통계 어디 회사 네네네. 들어가셨다고요? 담당자님 이거 들어보셔야겠는데? 어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 진짜. 어떤 마음이셨을지. 현 어. 회사에서는 되게 관심 있어 했어요. 약간 논문 쓴 거 그래요? 뭔지 물어보고 네. 어. 음. 그랬었고 반대로 데이터 분석 직군에 가서는 그렇군요. 교육학을 많이 죽였어요. 교육학을 죽이고 '아 나는 그냥 사람에 관심이 있고 약간 그런 고객 데이터 이런 거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음. 박쥐처럼
어필을 아니 했습니다. 근데 아니 네. 박쥐처럼이 아니고 사실 네.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가질 만한 부분들만 부각해서 그쵸. 설명하는 거죠. 원래 그런 네. 거지. 음. 그러면 그러 혹시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네. 미리 어떤 데를 가야겠다라는 분야를 좀 정해 놓고 찾아보시고 이런 것까지 하신 거니까 네. 석사 때 그런 걸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고 결국엔 지금 취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준비하시는데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혹시 같이 병행하시거나 하셨나요? 아니면은 음. 그게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 이런 게 있으셨는지 음. 궁금해요. 사실 제가 딴 자격증 취준 기간 중에 딴 자격증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자격증이 있어요. 고거랑 그다음에 SQLD였는데 제가 이 자격증의 존재를 알게 된 건 학부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좀 금융 같은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괜히 막 여의도가 멋져 보이고 막 그래 가지고 여의도에서 일하는 게 멋져 보여서 약간 그런 은행이나 아니면은 그런 증권에 또 요즘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거기 우대 조건을 막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음. 금융권일수록 이런 자격증을 가점하고 우대 사항에 넣겠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 언젠가 이 음. 자격증 한번 따 봐야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준비하진 않았고요 그때. 그리고 실제로 음. 준비한 거는 석사 3 학기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준비하게 된 이유는 비록 금융권에 대한 꿈은 다 버렸지만 내가 지금 뭔가 이미 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인데 굳이 안 따야 될 이유가 있나. 내가 아 취준생 때 어렵지 않게 딸 수 있다고요? 네네네. 어 그러니까 전공을 했기 약간 때문에. 네 전공자라면 통계학 전공자 아. 석사 했다면 굳이 어렵지 않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고 뭔가 인사 쪽에서는 사실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막 엄청 정보나 이런 게 높지 않잖아요 사실 인사 쪽을 보시는 면접관 분들은. 근데 약간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게 적혀 있으면 '아 뭔가 얘 데이터 분석 좀 해 봤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격증을 취득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음. 제가 모 음. 자동차 회사 지원할 때 우대 사항이 있었어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아 그 HR 이름이 직무. 아예 명시가 되어 네. 있었군요. 그런 적도 음. 있었고 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뭔가 이게 사실 뭐 HR에서 코딩 테스트를 봐서 사람이 얘가 얼마나 데이터 분석 잘하는지 보지 않잖아요. 고런 코딩 테스트 보지 않는데 뭔가 디지털 능력을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뭐 하나쯤 따 놓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SQL은 제가 그냥 배워보고 싶어서 땄어요. 그거는 제가 통계학과에서 배운 건 아니고 그냥 뭔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네. 그래서 따로 공부해서 땄었고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땄습니다. 음. 그러면 은지 님께서 이제 약간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아는 HR팀 사람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아는 HR 사람을 뽑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뽑고 음. 싶으세요?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이시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네. 들어서 뭐지 JD를 어떻게 낼 건지 그러니깐 음. 거기에 뭐라고 네. 쓰고 싶으신지 아니면은 음. 약간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약간 특히 이제 뭐 빅데이터 자격증 이런 것들은 그거 기사 자격증 이런 것들 말씀하신 것처럼 HR팀 내에서 네. 그거에 대해서 어 나쁘게 말하면 그런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검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어 같은 얘기를 하신 건데 음.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HR 팀에서는 어떻게 하면 네. 좋겠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네. 약간 저는 일단 어쨌든 기본은 HR이기 때문에 HR에 대한 관심을 우선 볼 것 같아요. 데이터를 좀 할 줄 안다고 적혀 있으면 '근데 너 데이터 할 줄 아는데 왜 인사팀에 왔어?' 약간 그냥 분석하는 대로 갈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인사팀이었는지 좀 세세하게 물어보려고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잡기 나쁜 의도가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묻는 것 같은 기분인데. 아 저 성악설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네. 네. 그걸 그러니까 묻는 이유는 왜냐면 뭐예요? 네. 네네. 왜냐면 약간 일단 기본적으로는 궁금해서 그럴 것 같아요. 이 통계 분석 능력이 프로필만 있는데 봐서는 네. 그쵸. HR로 지원하기 애매한 혹은 음. 정확하게는 '데이터 분석 쪽에 지원하기 더 적합해 보이는 네. 프로필인데 왜 일로 했니?'라는 질문을 하고 음. 싶으시다는 거죠? 맞아요. 사실 왜 제가 하필 그랬기 HR 때문에 이렇게. 네 음. 더더욱 그런 거를 그리고 제가 취준 기간에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걸 좀 열심히 물어보려고 할 것 같고 JD에도 마찬가지로 어
일단 인사가 메인이 되고 그 와중에 약간 이런 인사 데이터로 인사이트 같은 걸 뽑아내는 데 관심이 있고 여기에 데이터 분석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좀 낼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딩 저는 테스트는 뭔가 안 해봐도 될 것 같나요? 코딩 테스트는 아니면 뭐 사실 모델을 분석 만들어 과제 보라고 테스트 이런 시키거나 거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분석 과제를 준다던가. 아 그러게요. 그런데 제가 코딩 테스트를 해본 입장 그리고 뭔가 코딩 교육 같은 거를 김 팀장님 도와 가지고 많이 보조해 본 입장으로 이건 좀 약간 후천적인 거인 것 같아요. 충분히 만약에 들어와서 필요하다면 배울 수 있고 그저 하나의 우리는 툴로 어. 이용하는 쪽이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데이터 필요하면 분석 나중에 배우면 되니까. 네. 데이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뭔가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서 있고 좀 해본 사람이라면 나중에 배울 때 더 빨리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음. 그거를 세세하게 검증하려는 노력은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같은 걸 땄으면은 '아 얘가 그래도 기본적인 뭐 전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델링 해야 되고 이런 건 알겠구나.' 요 정도 아 할 것 그 같아요. 자격증을 따면 그런 걸 네. 기본적으로 알 수 있나요? 그런 소양이 맞아요. 그런 생기나요? 건 알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기본 소양은 있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쵸. 근거는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럼 실제로 반대로 그거를 자격증이 실제로 어뷰징처럼 쓰였다기보다는 목적에 맞게 잘 쓰인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면? 네. 그러네요. 만약에 음. 그 정도가 있는지를 보는 용도였다고 하면 음. 아주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는 '알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네. 수는 맞아요. 있겠네요. 네. 음. 그리고 어느 정도 이거를 아예 뭐 비전공자가 이걸 짰으면 '아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공부를 했겠구나. 관심이 그래도 있었었구나.' 요런 거를 좀 알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네요. 그런 활동으로 나온 그러네요. 결과물이니까 활동 네. 기간이거나 노력 정도의 증거로서는 네. 충분히 쓸모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필요하면 뭐 툴 네. 같은 거 익혀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하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음. '학습해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네. 뭐 음. 당장 막 엄청난 모델을 만드는 실력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필요할 음. 땐 쓸 수 있겠네.' 이 정도는 네. 될 수 있겠군요. 아니 저는 사실 아까 왜 금융권에서 자격증 우대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어떤 데이터 분석가를 뽑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맞아요. 쓸 수 있는 근거가 네. 없으니까 이런 자격증이라도 일단 있는 사람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음. 나중에 인제 분석가들이 실제로 채용이 되고 일을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인제 취업할 때 요건들을 만들어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좀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음.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은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음. 뭐 그 정도로 당장 분석 업무가 시급한 조직이 아니라고 하면 네. 하지만 데이터의 역량은 쪼끔은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음. 찾는다고 하면 네. 뭐 그때는 자격증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맞아요. 수는 있겠네요. 네. 예.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에서 자격증 쓸모없다는 식으로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다른 근데 입장을 그러니까 어 '자격증이 전부야. 이것 때문에 무조건 취업할 수 있어.' 같은 식의 쓸모는 없는 그래. 거고 오해가 그쵸. 그리고 저희가 많으니까. 완전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예예. 네. 들어보니 그런 '나 그거에 용도가 다른 어쨌든 거지. 네.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라는 증명 정도인 음. 거죠. 예. 그러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정리를 좀 해 앞으로는 볼까요? 그러면 어느 쪽의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음. HR 쪽에 나는 이런 걸 좀 데이터를 음. 적용해서 하고 싶다. 뭐 이런 가지고 계시는 어떤 희망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한 기대사항? 달 반 사이에 그 기대상이 뭐 와장창 무너져 어 내렸다라든지. "이것이 무너졌습니다."라고 이라든가 아 "사실은 이러합니다."라든가. 근데 너무 팀으로 간 건 좀 아쉽긴 하겠다. 그죠? 기대한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아쉬우면서 오히려 약간 제가 노무사를 하지 않는 이상 고년차가 돼서 노무팀에 갈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그럴 뭔가 수 있죠. 예예. 네. 경험해 그래서 보는 데 그분들이 있어서는 약간 좋은 일이지. 네 오히려 좋아 마인드로 회사 다니고 있고 그리고 뭐 어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HR에 법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 가지고 되게 약간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네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음. 앞으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약간 오히려 취업 준비생일 때가 더 뚜렷했던 것 같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아. 내 그치. 맘대로 나름 생각한 무식하면 걸 용감한 거지. 준비했었는데. 네. 어. 그리고 막 괜히 그런 이제 HR 어널리틱스 적용 사례 읽어보면서 '와 나 진짜 회사 들어가면 이런 거 그냥 다 한다.' 이랬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약간 어
아니 막상 근데 들어가 통계학 보니까 전공자가 네. 인사팀으로 들어오면 오자마자 막 데이터 쌓여 있는 거 주면서 "아 이것 좀 분석하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네. 그렇진 않은가 보네요. 아 당장 그렇지 막 않아요. 분석할 거리가 쌓여 있거나 네. 떨어져 있는 분석 프로젝트가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닌가 봐요? 네. 일단 저희 물론 그런 회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회사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회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건너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뭔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지금 현재 그렇진 않고 뭔가 그렇게 딱 시급하게 분석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선에서 일단 제가 해야 되는 업무를 하면서 뭔가 추가적으로 분석 능력이 필요할 때 쪼끔씩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음. 그냥 일을 배우면서 제가 예를 들어 지금 노무 약간 인권, ESG 요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럼 ESG 데이터도 있을 거고 인권 데이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런 거 관련해서부터 일단 차근차근 쪼끔씩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해 보면 재밌겠다. 요 정도의 약간 아이디어 정도만 갖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팀으로 전배해 가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아직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명확하지도 않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은지 네. 님이 가신 그 조직에 네. 데이터 분석을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은지 님이 오시기 전에? 그걸 분석 잘 쪽의 전공 모르겠어요. 아직은 보지는 못했다. 네 사실 그런 조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건지 약간 연구 조직인 건지 잘 모르겠고 음. 제가 잘 아는 게 아는 게 없어요 아직. 그럼요. 1달 반이면 아이 그럼요. 정확히 네. 네. 아직 신입 교육 받고 회사 이제 사무실에 이제 막 갔다는 소린데 뭐. 사무실이 이제 1 음. 달 아직 안 됐어요. 출근한 지. 그러니까 음. 사무실이 1달 안 됐을 때요. 맞아. 네. 아니 제가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네. 보통 요즘에 왜 그 뭐 HR 쪽에서 데이터 음. 분석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음. 인재를 원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뭐 피플 어널틱스 이런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런 이제 네.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는 음. 이제 은지 씨 계신 조직이 되게 큰 조직이잖아요. 이런 네. 정도 규모의 조직이라고 하면 네. 그 직원들이 굉장히 많고 데이터도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음. HR 조직에서도 데이터를 어느 정도 쓰고 있을 거고 그래서 네. 당장에 통계학 전공한 사람이라 그러면 얼른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인상을 갖고 네네.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네. 그죠? 이거 그런 네. 분위기상의 차이가 있는 건지 음. 고런 게 좀 궁금한 거죠. 사람들이 아 알고 있는 네. 것하고 실제와의 차이라든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알면 되게 관심 있어 하시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신입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딱 들어가면 어쨌든 HR 데이터 분석은 결국 HR 의사결정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입이 딱 들어가서 뭔가 데이터를 받고 분석을 막 할 때 뭔가 그만큼의 HR 인사이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잘 음.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바로 의사결정이랑 좀 직결되는 게 데이터 분석해서 뭔가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건데 신입은 아직 인사이트가 좀 부족하고 그러면 오히려 좀 다른 거 배우다가 이제 능력이 있을 때 다시 뭔가 '분석하러 오는 게 좋지 않나.' 요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사실 분석 저희 기술 자체가 네. 문제가 아니라 HR 그쵸.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이게 그리고 아직 검증이 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 음. 회사마다 HR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네. HR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아. 같아요. 조직 이게 특성이라는 것이 또 있으니. 네. 그래서 그렇죠. 사내 저희 HR 조직 안에서도 제가 알기로 좀 분석하고 연구하는 조직이 있는데 근데 네.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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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뭐 이제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죠? 이제 맞아요. 은진 씨 같은 전공자를 HR 쪽에서 데려가기 시작했으니까 네. 이제 아마 막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음. 드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맞아요. HR 어널리틱스 자체도 뭔가 국내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고 그러지 않을까.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고 저도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끝났다 음. 생각했거든요, 석사 끝나고. 그죠. 그러면 석사 혹시 끝나면 사실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그니까요. 근데 이제 시작이라는 하지만 시작이었다. 어. 그럼 혹시 이런 쪽으로 HR 쪽으로 좀 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쪽으로 취업하고 싶은 이제 후배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은진 씨 네. 뒤를 이어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것만 알고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뭐 전해 주고 음. 싶으신 얘기가 있으세요? "요런 건 생각과 달라요." 혹은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팁들이 음. 있으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R 직무를 준비하시다 보면 되게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약간 "아 진짜 TO가 너무 적어서 신입이 들어가기 어렵다. 경력을 선호한다." 뭐 "중고 신입을 선호한다." 이런 말을 실제로 저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엄청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데이터 분석 직군으로 막 넣었던 것도 '괜히 여기가 좀 더 경쟁률이 낮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생각으로 넣었던 것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사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기업에서는 반드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최종 탈의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뭐 서류 탈의 경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가장 원하는 회사로 취업을 하고 되돌아봤을 때 뭔가 다 그 회사에서 날 떨어뜨렸던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였겠지만 그만큼 핏이 안 맞아서였던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나랑 핏이 맞고 나를 알아와 주는 기업이 분명히 있다. 요런 생각이 요즘 드는 것 같습니다. 핏이 그런 얘기를 해 중요하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걸 또 저희 입장에서는 모르죠. 저도 약간 지금 지원한 회사랑 저랑 핏이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원할 때. 아 그래요? 지원할 네. 때는? 네. 어떤 면에서? 그냥 괜히 막 경력 있는 사람들 막 뽑을 것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괜히 두려움이 좀 약간 있는 거군요. 네. 두려움이 특히 HR은 너무 두려움이 많은 직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괜히 TO가 너무 적고 심지어 전 직군이 다 공고가 나도 HR만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엄청 큰 대기업에서 뽑더라도. 그래서 아무래도 '공고가 안 나면 어떡하지? TO가 1 명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물론 다른 직군 분들도 그렇겠지만 HR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게 자신감을 좀 가지고 매몰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또 HR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하실 줄 아는 분들도 분명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 사실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없는 HR 준비생이라면 이 채널을 모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분석적 네. 사고.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런 네. 분들은. 네. 그래서 뭔가 데이터 분석이랑 HR을 엮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약간 어필 포인트는 실제로 내가 회사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뭐에 좀 기여해 보고 싶다라든가 그게 너무 허무맹랑할지라도 그런 걸 좀 엮어 보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당연히 물어보시거든요. "너가 데이터 분석할 줄 아는데 우리 회사 HR에서 뭐 어떤 분석해 보고 싶냐?"라든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냐?"라든가 요런 거를 좀 자기소개서부터 풀어내면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고 특히 뭐 회사의 현안이랑 맞다면 그건 진짜 완전 좋은 거죠. 그러면 면접 음음음. 때 더 물어보실 거고. 네. 고런 음. 식으로 데이터 "나 분석할 줄 알아. 나 머신러닝 해 봤어요." 이게 아니라 그 머신러닝으로 내가 회사에서 뭐를 해줄 건데,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건데 요게 좀 더 초점이 돼서 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응용할 건지를 좀 고민을 해 보면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은진님 모시고 네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고 어떻게 취업 준비하셨는지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은진님 오늘 방송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회가 새로워요. 제가 막 중앙님이랑 그다음에 또 계셨는데 HR 어널리틱스 관련해서 여기 안 계신 제가 성함이 태진님, 네? 태진님, 이재진님 네. 이재진 네 님도 그리고 조 들었고 과장님 네 조 네. 과장님도 들었고 그 세 분이 약간 얘기해 주신 걸 약간 들으면서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그걸 약간 자기소개서 쓸 때 되게 많이 참고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 채 어 네. 약간 쓸 때 도움이 '내가 어느 정도로 완급 조절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어필해야 되는가.' 요 고민할 때 되게 도움이 아. 됐어요. 여러분 네. 그렇답니다. 네. 네. 그래서 고런 거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채널에 나오게 돼서 그리고 제 취준 과정에서 막 고민이 있을 때 가끔 상담 드렸던 것 같거든요, 김 팀장님께. 식사 시간에 막 얘기하면서 "요즘 취준은 이래요."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점심 먹을 때. 네. 네. 그래서 고런 분이랑 함께 또 박 박사님과 방송으로만 들었던 박 박사님과 함께 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좋은 행복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송이에요. 알아주셨으면 좋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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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방송 박박사님은 진행은 오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어떠셨나요 네. 오늘? 이제 취업 시장 들어가시는 분의 얘기를 듣게 돼서 전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저랑 또 다른 경험이나 다른 목표의식, 그다음에 다른 사고방식이나 접근 체계를 갖고 하신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약간 더 인간성을 포기하는 형태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네? 스스로 인간성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이 약간 그쵸.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이거 최근에 본 건데 되게 기가 막히게 제가 이걸 최근에 봤어요. 링크를 하나 공유해 드리면 이제 어떤 이제 그냥 일을 하는 다른 분이 스타트업에 채용을 되고 싶어 갖고 그런 어떤 시도를 했는지를 써 놓은 글이에요. 그래서 무슨 시도를 했냐면 평판이 좋은 VC에게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시리즈 A, 시리즈 B까지의 스타트업을 리스트업을 해서 그게 지금 보니까 309개래요. 그다음에 5년 미만의 경력이 필요한 205개의 회사에 모두 다 지원했대요. 오. 네, 무서운 그리고 분이네. 그거에 대한 그러고서는 면접이랑 코딩 테스트 풀고 그걸로 통과해서 결국에는 어떤 회사에 채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되게 비슷한 전략을 취했었거든요. 저도 제가 조건을 걸 만한 필터링을 뭐 이런 아까 말씀하신 자소서라든지 그런 비슷한 당시에 제가 있었던 회사 사이트에서 필터링 걸어서 저도 한 150개, 200개 정도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한 몇 개는 당연히 떨어지고 저쪽에서도 제 반대로 너 왜 여기 지원했어? 약간 이렇게 의아해하는 곳에도 지원을 해보고 그러니까 면접 기회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지금 저는 그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저처럼 뒤에 모두 다 지원하고 그러시는 않으셨겠지만 더 초기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미리 확인해 보셨다. 그다음에 자료 조사를 좀 하셨다는 부분이 되게 저한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한번 이직을 하게 된다면 다음번에 지금 이직을 하고 있지만 다음번에 만약 하게 된다면 요런 식의 접근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경력직도 사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비슷한 고민을. 채용뿐만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직을 많이 하는 편인 사람이니까 사실 한 직장에 들어가서 오래 있는 편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다른 회사 어떤지 알아보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활동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준비를 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김 저도 팀장은 어떠신가요? 네, 소감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반갑고 기쁜 마음이 크고요. 네, 왜냐면 옆에서 취업 준비하는 거 제가 옆에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네. 이렇게 잘 논문 쓰고.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야, 세상이 정말 좁다. 그것도 어떻게 하다가 조과장 있는 데로 가셔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새삼 또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은지님이 이제 좀 HR 데이터로 제대로 데이터 분석 기법 이제 막 해보는 그런 첫 번째 세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통계학 전공자를 뽑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 시작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은지님이 곧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중요한 데이터를 많이 보시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나면 그런 걸 이제 일상적으로 다루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어서 이제 실제 인사 데이터를 좀 마주하시고 나서 그런 실체를 보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모셔서 들어보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 이제 고급 분석 기법들은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다양한 시도들을 하시게 될 거고 그러면 왜 그 현실의 문제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방법론들의 괴리가 발생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체감하시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얘기를 후배들한테 또 전해주시고 하면 HR 분야에서의 분석 기법들도 또 날로 발전해가고 재밌는 프로젝트들도 하게 되고 이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꼭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오래 해주세요. 네, 저희가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볼게요. 네. 네. 아니 근데 은지님이 지금부터 한 딴 데로 5년은 갈 해야 수도 되는 있는 거 거 아니야?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지 님이 다른 데이터 분석 조직으로 간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이직기 얘기하면 되죠. 그럴까요? 그래. 내가 실체를 그럼요. 보고 그럼 이직했다더라 뭐 이런. 그지. 이제 이직한 마당에. 네. 박사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럴까요? 오늘 네. 취업 관련해서 그리고 공부 관련해서 고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끝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더 좋은 방송으로 다음 시간에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